네,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방법론, 이 방법론은 어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떤 하나의 주제라든가 어떤 그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스케치하고 정리가 됐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어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구체화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자, 비즈니스에 대한 개요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업 환경이라든가 목표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구체적인 기술 개발 전략이라든가 어떤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그 장의성, 어떤 시장성이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데까지해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어떤 만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검증이 다 됐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캠퍼스 한 장에서 어떤 체화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그 개요적인 측면,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사업 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 규모라든가 성장성, 그 다음에 경쟁자, 그 다음에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가치, 고객, 판매 전략,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방안, 그 다음에 목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중요한 게 이것이죠. 어떤 돈을 얼마큼 벌 것인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큼 늘어날 것인지, 이런 정성적인 것도 좋고, 뭐 금액적인 것도 좋고, 이러한 어떤 기대 효과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하나하나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을 앞에 9개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거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성과까지 이뤄내는 플로우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간단하게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마켓컬리인데요. 마켓컬리 사례인데 어떤 식자재에서 공급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구매 대금을 주고 소비자는 어떻게 돈을 받고 어떠한 어떤 그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도형이라든가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눈에 어떤 그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도형과 다이어그램 가지고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부 환경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분석한 대표적인 게 뭐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한테 기회적인 요인, 위협적인 요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위협되는 요인, 우리한테 기회적인 요소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기회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뭐 과거에는 국내 출시했다가 어떤 글로벌로 나아가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인터넷이라든가 SNS 하나만으로 어떤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트렌드까지 이렇게 같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렇게 트렌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관점들을 이렇게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은 이렇게 단순하게 자료의 정리가 아니라 그걸 통한 우리의 방향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규모.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는 어떤 시장 규모 성장성 측면에서 있을 때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다면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정리해서 이 중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접근하고 어디를 나중에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 전망치뿐만 아니라 정책 동향, 산업계 수요 등 이렇게 다양한 팩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그 정략적인 수치로 정리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정성적인 부분들을 정리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것들을 우선순위를 이제 어떤 설정하려면 사실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그 점수화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요거는 문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정량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도 이렇게 나의 직접적인 시장과 어떤 그 간접적인 시장.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블랙박스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블랙박스 시장은 나의 간접적인 시장이죠. 그런데 나의 시장은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장과 블랙박스 카메라 시장을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시장 안에서 내가 마켓 쉐어를까 어떤 차지할 수 있는 시장 파일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템셈 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의 직접적인 시장을 도출해 봄으로써 내가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접근할 때 정리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석된 시장 중에, 내가 어떤 진출해야 될 우선 국가라든가 우선 시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렇게 한눈에 정리를 해야, 어떤 누가 봐도, 여기를 타겟으로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복잡한 그 문서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그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비즈니스 검증이 주 안점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사 분석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경쟁 제품을 분석할 때는, 어, 뭐, 여러 가지의 경쟁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메가커피다라고 하면은 나의 경쟁 상대는,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그 말은 커피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는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나의 경쟁 기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경쟁 기업을 분석해서 그거에서 어떤 보완책 아니면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그 기능을 추가한다면 나의 직접적인 경쟁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서의 나의 강약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경쟁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그 정성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렇게 정량화시켜서, 정말 그 중에서 정량화시켜서 비교함으로써, 나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나의 이제 차별성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제품에 대한 이제 핵심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그러니까 그 외부 환경 중에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바로 앞에 그 BC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고객이 있고 경쟁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해서 이제 3C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미시 환경 측면으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에게 어떤 핵심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 고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라면인데 어떤 내가 순한 맛과 어떤 가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라면만큼 매우면서 어떤 스낵면만큼 가격이 낮은 제품을 내가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스낵면만처럼 내가 순하면서 가격은 어떤 신라면보다 좀 비싸게 내가 고퀄리티로 제품을 만들 것인지,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대상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 고객들을 내가 포커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턴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 고객에 적합한 가격 전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의 제품 유형을 어떤 그 제품, 그다음에 패키지,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제품은 어떠한 가격 정책을 세울 것인지, 제품은 또 고정형과 뭐 일용형이 있겠죠. 그러면 각각별로 어떤 이윤 얼마고, 그다음에 경비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렇게 하고, 뭐 패키지 모델은 또 어떻게 가격을 설정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에서 실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물론 프로모션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정,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례는 이제 영유아 제품인데요. 영유아 제품의 마케팅 채널도 여러 가지 이거 실제 조사를 했던 자료인데 마케팅 채널 영유아 관련된 어떤 카페, 블로그, SNS 채널들을 한번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채널들은 어떠한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영역들은 또 어떠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라는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는 어떻게 마케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키워드는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서 제품을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에는 크게 이제 포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포피가 됐던 어떤 전략이 됐던 간에, 이렇게, 나름의 좀 구체화돼서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거는, 뭐, 바뀌는 거 나름대로 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초기에 이러한 전략들이 좀 있어야 하고요. 포피는 사실은, 전략이라고 얘기도 이렇게 하지만, 전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전술과 전략의 차이는 전략은 기업에 있어서 잘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고 어떤 큰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술은 큰 뼈대에 맞춰서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전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한번 정해서 이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 나의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순서도 없어요. 가격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서 촉진, 유통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제품을 정해서 가격, 촉진, 유통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전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상황에 맞게끔 어떤 그 튜닝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급 인프라. 뭐 복잡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걸 가져오고 누구의 뭐 어떤 걸 공급할 것인지 이렇게 계략적인 어떤 구조도 어떤 설계도랑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프라들을 이제 어떤 생각해보고 그려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목표 비즈니스 모델.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사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렇게 구차돼서 뭐 하는 거, 다큐멘트, 문서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개략적이면서 남들에게 설득도 가능하고, 남들 설득을 그 이전에 내부적인 자원들의 설득이 필요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매출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서비스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만들어도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재무 성과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것 또한 살펴봐야겠죠. 손익분기점을 얼마만큼 지나야 내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천 매출이라든가 소유예산 이런 것도 한번 개략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급 효과. 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와 관점과 내부적인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기대 효과도 어떤 괜찮은 이제 속하는 거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우리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내 전체의 기업 활성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부적인 이제 기대 효과를 만들 때는 정량적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벌 수 있는 건지, 얼마만큼 마켓시어를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이렇게 해서 정량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 효과를 작성할 때는 정량과 정성을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